자, 그래서 얘네들은 손익계산서에 나타난다. 근데 손익계산서라고 그러면 우리가 작성할 때 여러분 그 날짜가 항상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이 기간에 대해서만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수익이나 비용을 뭘 기준으로 나타낼 것인가 이게 오늘 내용이 되는데 거기 보시면은 보조교재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건 발생주의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자, 거기 보면 손익의 인식은 현금의 지출 및 수입 시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한다 라고 해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걸 발생주의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 현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현금주의인데 기업계 기준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업계 기준에서는 손익계산서를 발생주의로서 인식한다는 거죠. 발생주의. 그래서 얘는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기간 기준. 기간 중심으로 보는 거죠. 근데 요거에 이제 우리나라가 안 쓰는 거, 우리가 이제 안 쓰는 방식이 현금주의. 요거에 반대되는 방식이 현금주의고, 기간이 아니라 현금 중심으로 판단한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 쓰지 않는 방식이다. 자, 그래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손익의 이연이라는 것과 예상이라는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손익의 이연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이연이라는 말은 뒤로 넘긴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이연. 2월 시킨다. 2월 뭐 이런 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2월. 수익이나 비용은 그것이 기간으로 따지기 때문에 차기로 2월되지 않거든요. 이번 연도에 있었던 수익이나 비용은 내년으로 2월되지 않아요. 근데 기간이 내년 부분에 속하는 거가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월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강제로 2월 시켜주기 위해서 이때 쓰는 개정 과목이 선급 비용, 선수 수익이라는 개정 과목이에요. 잘 보셔야 될 게 선급 비용, 여기에 비용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만 이거는 선급금 더하기 비용이란 말이에요. 선급금이 뭐야? 자산이지. 그래서 이름에 비용 들어가 있지만 이건 비용이 아니라 자산이에요. 선급금 플러스 비용. 선수 수익은 수익자 들어가 있지만 수익이 아니라 선수금이다. 이거죠. 선수금에다가 수익을 더한 말이기 때문에 부채다. 얘네들은 언제 나오는 말이냐 하면은 선급 비용은 단기 지급한 비용 중 선급이지 미리 준 거죠? 차기분을 말해요. 차기분. 내년도분. 아니 근데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기간이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기간. 돈이 기준이 아니라 기간이 기준이라고. 그러니까 돈은 아무리 오늘 줬지만 올해 줬지만 이거는 내년도분이다. 내년도분. 그럼 내년도분이면 지금 필요 없는 부분이란 얘기예요. 돈은 이미 줬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단기 수익 비용에서 마이너스 한다. 단기 비용에서 마이너스 한다. 선급 비용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선수 수익. 선수 수익은 뭐야? 이미 받은 것 중에 단기 받은 수익 중에 돈은 이미 받았어요. 차기분인 거지. 차기분. 그럼 차기분이라는 건 역시 기간이 아직 지나가지 않은 걸 말하겠죠? 그래서 단기 수익에서 마이너스 하는 거예요.
장기 수익에서 마이너스가 한다. 차기분을 조금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기간 미경과분이라는 말을 써요. 미경과분. 기간 미경과분. 그러니까 미경과가 있으면 걔는 없애버려라. 수익 비용에서. 그런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선급 비용 얘기를 해볼게요. 선급 비용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선급 비용.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25년? 5년으로 자, 2025년 4월 달에 1년분 보험료 1년분 보험료 예를 들어서 60만 원을 납부했다. 현금으로. 그럼 여러분 1년 보험료가 60만 원이라면 한 달에 얼마씩인지 계산해 볼 수 있어요? 60만 원을 얼마로 계산하면 나누기 얼마면 돼요? 12로 하면 되죠? 그래서 12 하면 한 달에 5만 원씩인 거 맞죠? 5만 원씩. 그럼 내가 여러분 이날 분개할 때는 이렇게 분개하겠죠. 보험료가 60입니다. 이렇게 분개하겠죠. 60만 원. 자, 근데 그림을 그려보면요, 여러분. 얘는 보세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보험기간이 2025년도 4월달 보험 가입했는데 1년 보험료니까 끝나는 건 언제까지? 26년 3월 31일날 끝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손익계산서 작성할 때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기록된다고 그랬잖아요. 내년 거는 내년도 손익계산서에 또 작성돼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지. 여기까지. 12월 31일이에요. 여기가. 그러면 왼쪽 부분은 2025년도 손익계산서. 오른쪽 부분은 2026년도 손익계산서에 기록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기간으로 나눠보면 이렇게 되는 게 맞죠. 근데 나는 어떻게 했어? 다 2025년도 걸로 분개해버렸죠. 2025년도 보험료 60만 원을 분개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3개월치는 내년 거죠? 아까 한 달에 5만 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15만 원어치는 26년도 거고 45만 원어치는 25년도 거다. 장기 거다. 자, 그럼 나는 여러분 이대로 두면은 다 이렇게 보험료가 25년도 거에 반영되기 때문에 12월 31일 날에 가서는 보험료 중에 기간 미경과분을 계산한다. 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번 연도 아닌 거 빼버리라는 얘기지. 그래서 분개할 때는 자 보험료가 차변에 있었잖아요. 그거를 15만 원 없애버려야 돼. 내년으로 2월 해야 되니까. 자 대변을 가. 보험료 지금 아니야. 지금 나오지 마. 보험료 15만 원. 비용 감소죠. 비용 감소. 대신 차변에 뭐라고 해야 돼? 돈은 이미 줬잖아요. 그러니까 선, 급,
비용이다. 선, 그 비용은 자산의 증가 15만 원이다. 이렇게 되죠. 15만 원은 선급 비용이다. 자산 증가. 이렇게 되죠. 아니 그렇게 되면 보험료는 45만 원으로 25년도가 마감이 되겠죠? 시험 볼 때는 여러분들이 자격증 시험 보러 갈 때는 요걸 물어봐요. 요거. 결산할 때. 근데 그럼 시험에서는 이제 여기까지만 물어보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까지만 설명드릴게요. 2026년도 1월 1일 날이 되면 연도 바뀌었죠? 그럼 다시 얘는 보험료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야 너 그때 내가 연도 바뀐다고 미뤄놓은 거 있지? 보험료 없애는 거. 그거 다시 보험료를 바꿔놓을게. 그래서 연도 바뀌면 보험료 15만 원이 사변에 오고 대변의 선급 비용이 돌아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차기를 2월 시켜야 되는데 보험료는 비용이라서 2월이 안 되기 때문에 비용은 우리가 잠깐 동안 자산으로 바꿔놓는 거죠. 그걸 2연이라고 부릅니다. 2연. 자, 하나 더 해볼까? 이거는 수익의 2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수익의 2연. 자, 두 번째로 선수수익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2025년 3월 1일 날 이번에도 1년분 임대료 1년분 임대료를 240만 원을 받았습니다. 현금으로 받았어요. 아니 그럼 임대료 받았으니까 뭐 내년이고 뭐고 간에 일단 분기에는 해당이죠? 사변의 현금 240 대변 임대료 240 이렇게 분기했어요. 아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여러분 12월 31일 날에 가보니까 이거 한 달에 얼마씩이죠 여러분? 한 달에 얘는 한 달에 임대료가 얼마예요? 이거 맞나요? 20만원. 그래서 20만원씩인데 기간이 3월 1일서부터 25년 여기는 다음 년 2월 28일까지.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야 저기 뭐야 여기가 12월 31일인데 이쪽은 2025년이고 이건 2026년 아니냐 이거죠. 돈은 어디서 거래됐어요? 돈. 현금이 여기서 거래했죠? 여기서 현금. 아까 거 저기서도 현금은 여기서 거래됐어요. 여기가 현금 거래하는 식이에요. 자, 돈이 앞에서 거래되다 보니까 20만원씩 두 달치. 두 달치는 40만원이네요. 이게 내년 거야. 이거는 올해 거야. 이거죠? 얘는 올해 거니까 상관없는데 얘는 없어져야 되겠지. 그래서 12월 31일 날에 보험료 선수분 계산하자. 임대료 선수분 계산하자 이거죠. 임대료 선수분을 계산한다. 계상이란 말은 특별한 의미 없어요. 올린다는 뜻이니까 전부 다. 야 그럼 저기 뭐야 두 달치는 좀 지워줘야 되겠어. 이대로는 너 2월 안 되니까 2월 안 되니까 잠깐 들어가 있어. 내년으로 2월 시키게. 그래서 임대료를 두 달치를 지운다. 차변으로. 그래서 차변의 임대료 수익 감소죠. 40만원.
제가 이 자리에 왜 왔죠? 야, 너 수익 감소야. 그 다음에 대변. 너 근데 대변 뭐라 그래야 돼요? 봐봐. 너 돈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네요. 선. 미리 받았죠? 수익 부채 증가. 선수 수익이다. 부채의 증가다. 자산부채 자본이면 2월 될 수 있지만 수익이나 비용이면 2월을 못하기 때문에 부채로 만들어준 거예요. 물론 연도가 바뀌면 돌아와야지. 돌아와. 부채의 감소. 수익의 발생. 이 돼서 26년도에 임대료가 40만 원이 되게끔 처리한다. 그 얘기죠. 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자산 처리한다. 그럼 내가 제정신이야 너? 너 보험료가 어떻게 자산이라고 말할 수 있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보험료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처리했다는 걸 말하냐면 4월 1일 날 보험료 대신에 성급 비용이라고 써온 거예요. 되겠죠. 성급 비용 60만 원, 현금 60만 원 이렇게 공개했다는 뜻이죠. 근데 돈은 이미 나갔는데 성급 비용이라는 건 뭐예요? 다 이 내용은 2026년도치입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건 2026년도 겁니다. 헐. 야, 너 그러면은 안 되지. 너 지금 잠깐만 봐봐. 여기가 4월 1일이고 3월 31일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내년 26년도 거라고는 안 되고 여기는 12월 31일이라 그랬을 때 이것만 성급 비용에 되잖아요. 이것만. 요거는 26년도니까 성급 비용이 맞고요. 요거는 2025년도니까 보험료라고 처리가 되어야 해요. 비용으로. 근데 나는 이걸 다 성급 비용이라 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이 앞부분은 다시 보험료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세야지. 4, 5, 6, 7, 8, 9, 10, 11, 12 8, 9달 9달치가 보험료구나. 그럼 한 달에 5만원씩 9달이면은 5, 9, 45네요. 그래서 45 12월 31일이야. 야, 보험료라고 좀 해줘. 보험료가 45만원. 대변은 성급 비용. 이렇게 해줘도 성급 비용 중에 45가 사라지면 차변에 15가 남죠? 이 상태로 내년도로 2월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말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는 거죠. 얘도 선수 수익을 부채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뭐 그것까지는 자주 시험에 출제되진 않아요. 근데 하나 설명만 하고 알려드릴게요. 그럼 얘도 거꾸로 이거를 부채로 처리했다. 임대료를 부채로 처리했다. 선수 수익 처리했다는 얘기겠죠. 현금이 240. 선수 수익 240. 아니 근데 또 어떻게 이걸 다 선수 수익이라고 할 수 있니? 이번 연도 거 10개월분은 2월달 끝나니까 10개월치는 임대료라고 해야지. 그래서 3월달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자, 이 중에 얘는 임대료가 돼야 되잖아요. 이거는 임대료. 이거는 선수 수익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임대료로 나와야 되는 부분들 10개월치 200만 원에 대해서 12월 31일 날 선수 수익을 지워주는 거예요. 선수 수익 200만 원. 대변이 임대료라고 처리해 주죠. 수익 발생 임대료 200만 원. 이렇게. 그럼 임대료가 손익계산서에 나오게 되죠. 수익. 그다음 얘는 비용.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는 이제 반대로 처리하는 방법인데 이게 더 어렵죠? 시험 문제에서 좀 이렇게 나오나요? 잘 안 나오는데 처음에 설명한 방식이 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이거는 조금 어렵게 출제될 때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그러면 나머지 금액도 잘못 처리가 된 거잖아요. 15만 원? 네, 그거는 다음 연도 네. 15만 원에 대해서는 해가 바뀌면 또 보험료를 해주면 되겠죠? 보험료 이건 똑같죠? 아까랑 대변 선급 비용이 거죠.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보험료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처음에 선급 비용 60만 원 있었으니까 그 60만 원이 다 대변에 가게 만든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노란 네모칸도 한번 답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답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손익의 2연에서 아까 2연이란 말 설명했었죠? 단기에 현금 거래한 수익 비용 중에서 기간이 차기에 속하는 부분이 있을 때 그 차기분을 단기분 손익에서 마이너스 시키는 걸 2연이라고 부른다. 선급 비용 선수 수익이란 말이 나오는데 선급 비용은 선급금에다가 비용이라는 말을 붙인 거기 때문에 자산이다. 본질은 자산이다. 선수 수익은 선수금에다 수익이란 말을 붙인 거기 때문에 본질은 부채다 이런 얘기고요. 다시 동그라미 1번 보면 단기에 기지급한 비용 중, 그러니까 이미 지급된 비용 중에 차기분이 속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거죠. 8월 1일 날 1년분 보험료 12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를 보면요, 여러분 120이면 한 달에 보험료가 10만 원씩이죠. 그럼 단기분은 50만 원. 왜냐하면 손가락으로 세보면 8, 9, 10, 11, 12. 즉 5개월분은 단기분이고 나머지 7개월분 70만 원은 차기분이죠. 그래서 빗금 쳐져 있는 부분에 70만 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70만 원은 차기분이기 때문에 지금 필요 없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단의 회계 처리에서 8월 1일에 보험료 120만 원 분개한 거 차변 중에서 70만 원 대변으로 지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차변의 선급 비용 70만 원, 대변 보험료 70만 원으로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밑에 그 노란 바탕을 보면은 8월 1일날 선급 비용 120만 원이라고 분개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빗금 친 부분이 아니라 그 하얀 색깔 부분을 회계 처리해 줘야 되는 거죠.
단기분 하얀색 부분 50만 원을 비용으로 처리해 줘야 되니까 차변의 보험료가 50만 원, 대변의 선급 비용이 50만 원이다 라고 징계해 준다는 내용이에요. 한편 선수 수익 요일기도 아까 이어서 보면은 4월 1일 날 임대료 1년분 36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60만 원이면 한 달에 30만 원씩이라는 걸 내가 알 수가 있고요. 그 기간이 그림 그려 보니까 4월부터 차기 3월까지니까 3개월분이 차기분이죠. 30만 원씩 3개월이면 33, 90만 원이 빚금친 부분에 들어가야 될 금액이에요. 단기는 270이고 차기는 90만 원이고. 자, 그럼 회계 처리를 애초에 차변의 현금 대비 임대료로 등기했다 그랬을 때 임대료 중에 차기분 90만 원은 필요 없죠? 그래서 차변에 임대료가 오게끔 처리해주고 대변은 선수 수익이 된다. 90만 원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거. 자, 지금 알아본 게 이 연이라고 부르고 이 연에는 항상 돈이 어디서 거래가 되냐면 돈이 여기서 거래가 돼요. 돈이. 현금이 이 앞에서 거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미리 지급했거나 미리 받은 게 되는 거죠. 알았죠? 그래서 현금이 앞에서 거래되면은 마이너스를 처리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예상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예상. 예상이라 그러면 혹은 발생이라고도 불러요. 예상 혹은 발생. 요거는 단기 기간 경과하였습니다. 그 현금의 거래식이다. 차기에 도래하는 경우, 차기에 도래하는 경우. 근데 앞서서 얘기할 때 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랬고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랬죠. 시간 기준인데 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예요. 단기 손익의 플러스다. 이때 쓰이는 규정 나오니 나는 돈을 내년에 주거나 내년에 받아야 돼. 그래서 이때 쓰이는 계정 과목이 첫 번째가 이게 반가로가 아니구나. 그냥 2번 점이구나. 이게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이런 말들이 나와요. 미수 수익, 못 받은 수익이다. 미지급 비용, 안 준 비용이다. 그래서 얘는 여러분 단기 기간 경과분 경과분이나 차기에 받는 금액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돈은 못 받았어요? 플러스인 거지. 미지급 비용 안 준 거예요? 단기의 기간은 지났는데 차기에 지급할 금액이요. 차기에 지급할 금액이다. 역시 시간이 지났다는 의미니까 플러스라는 의미죠. 근데 여러분 역시 주의해야 될 점이 미수 수익이라는 말은 수익이란 말이 들어가 있다고 수익이 아니에요. 미수금 더하기 수익. 미수금은 자산이다. 그래서 자산이기 때문에 얘는 수익으로 보면 안 돼요. 이름이 그냥 수익이란 말이 들어가 있을 뿐이지 미수금이요. 본질은. 그래서 얘는 자산이다. 미지급 비용은 미지급 금에다가 수익 비용이란 말 붙인 거예요. 미지급 금이 원래 본질인 거지. 비용자 들어갔다. 너 비용? 아니, 그냥 아니야. 얘 비용 아니야. 그래서 미지급 금 생각해보니까 얘는 부채 들어가야겠죠. 부채. 잠깐 읽어보고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책 볼까요? 보죠, 그제? 자, 손익의 예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어려워요. 아까 이명보다. 단기에 발생된 수익 비용 중에서, 그러니까 경과된 수익 비용 중에서, 여기서 아까 미경과인 경과고, 그 지급 시기가 차기에 도래하여 단기 말까지 지급되지 않은 수익 또는 비용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기 수익 비용에다가 플러스 더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가산해야 된다. 미수 수익이라는 말이 있어요. 미수금 플러스 수익이고 자산이다. 그래서 단기 기간 경과분 수익으로 차기 수치 예정분.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 수익에다 플러스. 자, 오른쪽에 미지급 비용 보시면요. 여러분 25페이지. 미지급 비용이라는 거 보이죠? 동그라미 2번. 그래서 미지급 금 더하기 비용이에요. 부채다. 단기 기간 경과분 비용으로 차기에 지금 예정이다. 그러니까 아직 안 준 거다. 이런 거. 그럼 뭐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주로 대출이자나 은행이자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첫 번째가 미수수익이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2025년 4월 달에 4월 나오니까 좀 그렇고 7월 달에 정기예금에 2천만 원을 구입한 거예요. 근데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4%. 이건 1년 이자예요. 1년. 그리고 1년 만기고. 이자율이 4%란 얘기는 1년 지나면 너는 원금 곱하기 4% 해갖고 돈 줄게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만기 일시 수령한다. 그럼 정기예금이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자 얘기를 할게요. 이자는 총 얼마냐? 2천만 원에 4%죠. 그럼 80이에요.
80만 원. 알고는 있어야지. 한 달에 얼마 쓰는지. 굳이 안 하려도 되겠구나. 80만 원 나누기 12 안 하려도 돼요. 그래서 80만 원이 총 받아야 되는 이자 수익이에요. 근데 언제 받아요? 그림 좀 그려볼게요. 아, 야, 나 오늘 요거 가입했는데 언제 받아? 그랬더니 내년에 받아. 알았죠? 2026년 6월 30일 이때 받지. 돈이 어디서 거래돼요? 이때 거래돼요? 여기서 거래돼요? 이자가 여기서? 언제 받아야지? 여기서 거래되지. 현금이 여기서 거래돼. 근데 나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가입은 이날 했잖아요. 근데 이자 언제 받는다 그랬더니 여기 시점에서 물어봤는데 야, 나 이자 언제 받아? 그랬더니 이날 받는데. 근데 따지고 보니까 왼쪽 부분은 2025년도 분이고 오른쪽 부분이 2026년도 분이잖아요. 맞죠? 야, 나 이자 언제 받냐 그랬더니 12월 31일 정기예금 이자 기간 경과분을 계산합니다. 그럼 여러분 시간 지난 거는 25년도까지가 시간 지난 거예요? 26년도께 시간 지난 거예요? 12월 말일날 봤을 때 뭐가 시간 지난 거죠? 이게 경과분인 거죠? 그래서 회계 처리 해주는 거야. 25년도 거니까. 근데 돈은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어. 아, 야, 나 돈은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하지? 못 받았어도 임마 저기 봐 경과됐으면 회계 처리 해주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회계 처리 해주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럼 여러분 80인데 딱 반반이죠? 여기 반, 여기 반. 그래서 12로 나눌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뭐라고 소리할까? 일단 수익에다 풀렸으니까 여기다 이자 수익이라고 쓸 거야. 그리고 차변은 뭐라고 쓰나? 받았니? 아니, 못 받았어. 그래서 자산 증가, 미수, 수익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산의 증가, 수익의 발생. 아니, 그럼 내가 못 받았어도 이거는 25년도 수익으로 표시된다. 이 얘기죠. 시험 볼 때는 여기까지만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데? 아, 마지막에 너 이날 될 거 아니야. 26년도 6월 30일 날 될 거 아니야. 그럼 돈 들어오게 1천만 원, 2천만 원 들어온 건 얘기 안 하고 2026년 6월 30일 그때 말이지 너한테 이자가 80만 원이 들어올 거야. 그치? 80만 원 들어오지. 근데 생각해봐. 너 옛날에 이자 수익이라고 25년도 해놨지? 그러니까 그때 미수 수익 했던 거 없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 40만 원은 26년도 이자 수익. 근데 뭐 저기까지는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해하라고. 미수 수익에 관한 내용. 자, 미지급 비용이라는 말도 있으니까 얘도 같이 알아볼게요.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안 준 돈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대출 받았어요, 여러분.
2025년도 9월 1일 날 대출받았어요. 1년 만기로 은행에서 3천만 원을 차입했다. 근데 이자율이 이게 되나? 계산이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6%예요. 근데 이 이자가 언제 나가나 봤더니 이거는 만기시 일시지급이에요.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지급해요. 그러면 이자가 총 얼마인지 먼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총 이자가 얼마예요? 이자 총액은 3천만 원. 6%. 180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년도에 가서 180을 3천하고 같이 갚아야 되는데 이자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림 좀 그려볼게요. 일단 2025년도 거래가 시작이 됐고 9월 1일날 끝나는 건 2026년도 8월 31일날 끝나요. 근데 보니까 중간에 이제 12월 달까지 이제 이게 2025년도예요. 2025년도. 여기 2026년도. 물론 돈은 어디서 줘요? 앞에서? 뒤에서. 여기서 특징이 현금이 뒤에서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급이 되는 거예요. 아야 보니까 지금 나 이거 분명 안 했는데. 자, 12월 31일 날 가보니까 차입금 이자를 기간 경과된 거 있죠? 시간은 지났는데 돈은 안 냈잖아요. 그걸 처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번 연도엔 시간이 지난 게 몇 개월이냐 이거예요. 9, 10, 11, 12. 4 맞나요? 4개월. 그럼 한 달에 얼마? 지금 180만 원을 나누기 12 해갖고 15만 원인데 곱하기 4 하니까 60이네요. 야, 내가 올해 거 이자가 있는데 아직 못 줬어. 플러스 해주라고 했지? 그래서 이자 비용 증가 60. 근데 이 돈은 내가 아직 지급 못했으니까 부채 증가 미지급 비용이다. 여기 왜 오셨어요? 비용 증가로 왔습니다. 여기 왜 오셨어요? 부채 증가로 왔습니다. 그 얘기죠. 여러분들은 시험 보러 갈 때는 이렇게만 할 줄 알면 돼요. 근데 역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2026 8월 31일 날 차입금 이거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갚아야 되는 돈이 180이에요. 현금이 180. 근데 이게 다 이자 비용이라고 못하고, 왜냐면
25년도에 이미 이자 비용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미지급 비용 부채 감소가 있고 60. 나머지 요거 8개월분 그게 이자 비용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내용이에요. 회계 과목을 공부할 때 전산회계의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거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고, 자 보조교재 답해 보시고 다시 설명 이어서 할게요. 답을 한번 맞춰볼게요, 여러분. 손익의 예상 부분인데요. 잠깐 읽어볼게요. 5월 1일날 1년 만기 정기예금에 1200만원 5% 이자로 불입한 경우 계산해놨죠? 1200만원 곱하기 5%는 60만원 이자 수익이 됩니다. 잠깐만, 근데 이자 수익이 60만원이라면 나누기 12 해봐요. 5만원 나오잖아. 근데 계산했을 때 여러분 지금 뒤에가 4개월이야. 그러면 5, 4, 20. 20만원은 차기분이고 5, 8, 40. 40만원이 단기분이죠? 근데 이거는 돈이 뒤에서 거래되는 거예요. 뒤에서. 그러니까 앞에 거. 시간 지나간 거 40만원을 단기분 회계 처리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미수 수익 40만원, 이자 수익 40만원으로 파란 빗금친 부분을 이번에 회계 처리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파란 빗금친 부분을. 자, 그 다음 미지급 비용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9월 1일 날 1년 만기로 단기 차입금 600만원, 연이자를 5%로 차입했다. 그러면 이자가 30만원이라는 거 거기 계산돼 있을 거예요. 30만원 총 이자가 12로 나눠보면은 한 달에 25,000원씩입니다. 근데 9, 10, 11, 12 네 달이죠? 25,000원 곱하기 4를 하면 10만원이 단기분이에요. 파란 빗금에 10만원이 들어가야 되고 차기분에는 20만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돈은 나는 8월 31일 날 가서 줘야 돼요. 그러니까 12월 31일 날에는 이자 비용 10만원, 미지급 비용 10만원으로 처리해 주는 거죠. 시간 경과분. 자, 그 내용들이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었고, 마무리로 소모품에 대한 결산 처리 요구를 처리하고 수업 진도 2본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설명할 내용은 소모품의 결산 정리입니다. 소모품. 여러분, 소모품은 자산으로도 처리할 수 있고 비용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소모품을 예를 들어 기준에 소모품을 10만원어치를 샀어요. 10만원어치. 근데 이게 기말에 가보니까 잔액이 3만원. 그럴 수 있죠? 10만원어치 사서 썼는데 남은 게 3만원이더라.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 내가 산 거는 소, 로, 품인데 10만원어치. 근데 이 중에 보니까 여러분 7만원어치는 썼죠. 3만원 남은 거니까 7만원어치는 썼어요. 3만원어치는 남았어요. 사용했고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써서 없어졌는데 그럼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소모품 B라고 불러야 된다. 써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얘는 소모품 B라고 불러야 돼요. 비용. 써서 없어졌으니까. 안 쓴 거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럼? 남았으니까 소모품 자산이라고 불러야 된다는 거죠. 남은 건 자산, 쓴 건 비용으로 처리되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남은 건 자산, 쓴 건 비용이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소모품이라는 걸 회계 처리할 때는 자산으로도 쓸 수 있다 그러고 비용으로도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처리 방식이 있어요. 구입했을 때 첫 번째 방법이 비용 처리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이 자산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가 비용 처리법이다. 그럼 처음 소모품을 샀을 때 소모품 B 이렇게 쓴 거죠. 조금씩 되면은 현금이다. 이렇게.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근데 연말에 가보니까 결산할 때 야, 너 근데 내가 봤을 때 너 이거 소모품비 10만원 이거 다 쓴 거 아니잖아. 소모품비를 10만원이라 그런 건 좀 문제가 있잖아. 그건 아니야. 3만원 남았으니까 남은 3만원 자산으로 돌려줘. 안 썼는데 왜 너 비용이라고 그러니? 그래서 소모품비 10만원 중에 3만원을 취소하는 거야. 지워버려야지. 야, 알았어. 소모품비 지워버릴게. 대면의 소모품비로 지워지는 거지. 3만원. 그럼 결과적으로 소모품비는 7만원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차변은 뭐라고 해요? 내년에 또 쓸 거잖아. 그래서 2월 시켜야 되니까 자산으로 소모품 3만원 자산의 증가가 됩니다. 차기를 2월에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자산 증가, 차기 2월, 비용 감소, 이제 차기를 2월하고 얘기한 거예요. 이런 게 비용 처리법이라고 그러고, 처음에 비용으로 처리했으니까. 만약에 내가 샀을 때 자산 처리했으면 어떻게 할래? 아, 그렇다고? 그러면 너 구입했을 때 소모품이라고 했겠구나. 이렇게. 소모품이라고 처리했겠구나. 그치? 근데 너 그거 그럼 소모품 10만원 아직도 있니? 아니, 없는데? 얼마 남았어? 3만원? 그럼 여러분 이 중에 3만원 남았다는 얘기는 7만원이 지워져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대변의 소모품을 7만원어치 지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야, 네가 쓴 거만큼은 비용이어야지. 소모품비. 그래서 얘는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 비용 처리법은
뭐 한 거예요? 비용으로 처리했다가 잔액을 자산으로 처리한다. 자산 처리법은 사용액을 비용으로 처리한다. 는 뭐죠? 반대로 처리하죠. 비용은 자산으로 처리가 돼야 되고 자산은 비용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 거죠. 서로 거꾸로. 이론상으로는 여러분 이런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회사에서 이런 처리를 할까요? 안 해요. 실제로 회사에서는 이런 업무 회계 처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고 계시고 시험 볼 때 시험 문제 출제되니까 공부하는 거지 이게 회사 업무에서는 이런 회계 처리 없어요. 아까 그 이형과 예상을 해요. 중요한 거니까. 근데 얘네들은 실제로는 소모품이라는 것이 중요도가 있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뭐 남은 거를 따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없는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상사가 만약 이런 거 하라 그러면 싫겠죠. 가서 복사용지 몇 장 남았냐 세보라 그러고 샤프심 몇 개 있는지 지우개 몇 개 있는지 세 갖고 오라 그러면 그걸 왜 해야 되는지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렇게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고 또 하나 더 써서 더 덧붙이자면 얘는 비용으로도 처리할 수 있고 자산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데 그러면 보통 회사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는가 그것도 얘기하자면 회사에서는 이 방법을 쓰지 않아요. 오히려 쓰면 싫어할걸요? 이 방법을 선호하는데요. 그 이유는 연말에 남은 잔액 뭐 이런 거 돌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처리. 이런 회계 처리 없다고요. 실제로는. 그런데 이 방법을 쓰게 되면은 자산이 계속 남아있다고 장부에 기록되기 때문에 못 사. 앞으로 소모품 살 일이 없어. 영원해. 그러니까 이걸로 처리해야 우리가 저 없는데요, 더 떨어졌는데 그럼 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 처리는 회사에서는 이 방법으로 처리를 해줘야 돼요. 맞죠? 안 그러면 계속 남아있는 걸로 장부에 기록되기 때문에 위에 있는 방식을 처리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이제 그 나머지 부분 답해보고 잠깐 쳤다 할게요. 자, 지금 4월 1일 날 소모품 30만원을 구입하고 기말 현재 14만원이 미사용인 경우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용한 부분은 16만원이겠죠? 노란색에 16만원이 들어가고 분홍색에 14만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16만원이 사용분이기 때문에 소모품비 30만원으로 처리했을 때 기말 잔액은 14만원이고 손익계산서의 소모품비는 16만원으로 들어갑니다. 쓴 것만큼. 자산으로 처리해도 결과는 같다는 뜻인데요. 자산으로 처리해서 소모품이 30만원이더라도 사용한 금액이 16만원이라면 손익계산서의 소모품비는 16만원이 된다 이거예요. 이 말은 내가 자산으로 처리했던 비용으로 처리했던 결과는 같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소모품비가 16만원이다. 회계 처리를 보면은요, 여러분, 비용으로 처리했을 때 보니까 남은 잔액을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비용 처리했을 때는 남은 금액 14만원은 차변의 소모품, 차변의 소모품 14만원, 대변의 소모품비 14만원으로 처리해 주는 거죠. 남은 것만큼. 그 다음에 옆에 나온 거 비용 처리 요거 자산 처리 요거 보니까 처음에 소모품 30만원으로 공개했다면 이 중에 나는 내가 써서 없어진 거 16만원을 비용으로 처리해 줘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12월 31일 날에는 차변 소모품 B 16만원, 대변 자산감소 소모품이 16만원이다 라고 처리를 해준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결산이 되겠습니다.